은결이야, 살아있어. 이젠 우리 품으로 데려와야 해. 그의 봄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벚꽃이 일찍 핀 해라고 기억했지만 진우에겐 그건 오래 잊혔던 이름이 돌아온 계절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 낀 편지 봉투 하나가 발견된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흐릿하게 웃는 아이가 있었다. 이름 하은결. 진우가 잊은 줄 알았던, 아니 없었다고 믿었던 동생이었다. 이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진우는 처음으로 과거를 눈앞에 마주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진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흔들렸다. 이름 하나가 흔들어 놓은 세상, 사진 한 장에 담긴 진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작은 존재의 생애. 진우는 거실 탁자 위에 그 사진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거기 있는 아이는 기억 속 은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은결일까? 그 아이가 진짜 살아 있었던 걸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은 무엇이었던 걸까?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꽃잎들이 젖고 있었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천천히 흘렀다. 그 흐름을 따라 진우의 기억도 흘러갔다. 한 아이가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조차 말해지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가 돌아온다. 봄을 타고 시간을 건너 사진 한 장으로. 그러나 진우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에서야 품겠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그 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아이를 다시 가족이라 부르자는 제안 같았다. 진우는 침묵했다. 무너지는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막고 있었다. 봄은 왔지만 그 따뜻함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사진은 웃고 있었고 진우는 울지 못했다. 그 아이가 정말 돌아온다면 과연 자신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진우를 기억할까? 봄은 피었지만 아직 냉기였다.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다. 대기 끝에 살짝 남은 겨울의 기운이 아이의 손끝을 차갑게 물고 있었다. 은결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나는 건 오로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자신을 누구라 말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그림자 같았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우 단호했다. 짐 챙겨라. 지금 나간다. 그 말은 시작이 아니었다. 은결에게는 무언가가 이미 끝나버린 신호처럼 들렸다. 작은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두어 벌의 옷을 접어넣고 양말과 책 몇 권, 그리고 맨 아래에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엄마가 웃고 있었고 아빠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장면이 은결에겐 전부였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목소리는 작았고 그 질문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은결은 다시 입을 열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때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없다. 교통사고다. 둘 다 즉사. 그 말이 은결의 귀에 박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만은 또렷이 느껴졌다.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아이의 어깨는 말을 따라 떨렸다. 하지만 남자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가방 들고 나와. 사람들 기다린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다른 아이들은 슬쩍 고개를 돌렸고 어떤 어른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 누구도 은결을 붙잡지 않았다. 문 밖은 낯선 계절 같았다. 차가운 공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흔들리는 차창에 비친 얼굴 하나. 그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얼굴이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하늘 보육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는 은결을 문 안으로 데리고 갔고 보육원 교사는 무언의 인사를 건네며 아이를 받았다. 그 남자는 돌아가려 했다. 돌아서기 직전 은결은 또다시 물었다. 아저씨 다시는 안 와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큰 절단선이 되었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이 나눠졌다. 은결이 알던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 보육원 생활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건 곧 외롭다는 말이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같은 방의 아이들은 은결을 뭐든 해주는 애로 정리했고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삼았다. 황기태, 그 이름은 공포였다. 그는 아이보다 나이가 많았고 주먹을 자주 썼으며 목소리는 커서 잘 들렸다. 야, 은결. 앞으로 내 숙제 다 해. 물도 떠와. 내 방까지. 이왕 하는 김에 내 짝의 것도 해. 처음엔 놀랐다. 다음엔 겁이 났고 이젠 아무 느낌도 없었다. 맞는 일은 일상이었고 코피는 주기적으로 쏟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 은결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혼자 철봉을 잡았다. 그날 이후 매일 철봉에 매달렸다. 맨손 체조도 했다. 물구나무 서기도 혼자 연습했다. 밥은 절대 남기지 않았다. 몸을 키워야 한다는 말 없이 스스로 다짐했다. 그렇게 몸에 살이 붙었고 힘이 붙었다. 황기태는 어느 순간 은결을 지나치기만 했다. 그리고 9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낯선 부부가 찾아왔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우리랑 같이 살래?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은결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보다 먼저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가방을 또 한 번 쌌다. 이번에도 사진을 맨 밑에 넣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건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였다. 문을 나설 때 눈이 오고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속에서 은결은 가만히 입술을 다물었다. 그 집이 어떤 곳일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춥기를 바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색했다. 은결은 양말을 벗는 법을 잊은 아이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민철구가 먼저 가방을 받아들었다. 별말 없이 천천히 복도로 걸어갔다. 조경자는 말이 없었다. 가만히 서서 은결을 쳐다보았다. 팔짱을 낀 채 얼굴엔 판단과 관찰이 섞여 있었다. 이쪽이야. 방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습기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창문은 작았고 구석엔 오래된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불은 새 것이었지만 방 전체가 낯설었다. 공기마저 낯설었다. 은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발끝을 세우듯 바닥에 소리나지 않게 발을 디뎠다. 그 밤 불이 꺼진 방에서 은결은 눈을 감지 못했다. 가방을 열고 사진을 꺼냈다. 여전히 웃고 있는 얼굴들, 지금은 없는 사람들의 미소. 사진을 가슴에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익숙하지 않은 침구, 낯선 냄새, 어딘가 허전한 벽지 틈. 잠은 오지 않았다.
귀에는 조경자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복도에서 나는 작은 기척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밥상이 놓였다. 닭다리 하나가 얹힌 접시, 국 한 그릇, 그리고 단무지 몇 개. 은결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식탁 반대편에 앉은 조경자는 가만히 은결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오래. 닭다리 먹어. 그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야 키 크고 덜 말라 보이지. 그 말은 격려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다. 그저 검토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날부터 은결은 이 집의 리듬을 익히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복도를 쓸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객실 문을 닫았다. 철구는 종종 객실 청소를 함께 하자고 했다. 조경자는 식사 시간마다 은결의 키와 체중을 물었다. 어느 날 체중계 위에 올라선 은결을 조경자가 노트에 적었다. 이번 달은 0.8kg 늘었네. 그래, 밥을 많이 먹긴 했지. 기록은 계속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줄자를 들고 왔고 신장 변화를 꼼꼼히 적었다. 그런 날이면 은결은 더 억지로 밥을 삼켰다. 먹기 싫은 반찬도 참았다. 칭찬은 없었지만 비난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은 평범했다. 은결은 조용히 수업을 듣고 조용히 노트를 채워갔다. 시험이 끝난 날 은결은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을 쓴 흠없는 시험지였다. 집에 돌아와 시험지를 꺼내 조경자에게 내밀었다. 어머니, 저 오늘 시험 다 맞았어요. 조경자는 고개를 들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공부 잘한다고 더 예뻐하고 못한다고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이야. 그게 다야.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복습을 하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조경자가 불을 끄며 말했다. 책 덮어 불 끄고 자.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만해. 전기세도 공짜가 아니야. 은결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손끝이 아렸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사진을 꺼내어 빛 없는 방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엄마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그러나 그 흐릿함조차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 밤 은결은 꿈을 꾸지 않았다. 꿈을 꾸기엔 마음에 남은 여백이 없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생각보다 넓었다. 햇볕이 모래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그 위를 마음껏 뛰어다녔다. 은결은 멀찌감치 서 있었다. 공이 돌처럼 보였고 아이들의 웃음은 멀리서 울리는 소리 같았다. 그 와중에도 한 아이가 다가왔다. 말없이 공을 내밀었다.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 공이 손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가 건네진 순간이었다. 그날 은결은 조금 웃었다. 아주 작게. 수업이 끝난 후 급식소 앞에서 기다리던 조경자가 말했다. 오늘 뭐 배웠는지 몰라도 얼굴이 펴졌네. 공 같이 찼어요. 그래, 그런 것도 내겐 다 처음이지. 말은 퉁명했지만 그 말투 안에는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허락 같은 것이 있었다. 조경자는 그날 반찬을 하나 더 얹어줬다. 닭볶음. 은결이 좋아하는 맛이었다. 그게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은결은 느꼈다. 작은 온기가 식탁 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보일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빨래를 넣을 때 어떤 순서로 걸어야 하는지도 익혔다. 조경자가 좋아하는 쌀의 도정 날짜까지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결은 마당의 화단 앞에서 멈춰섰다.
풀 사이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이른 봄, 그 작고 연한 노란 꽃은 유독 또렷했다. 은결은 그 꽃 앞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 햇살은 살짝 따뜻했고 바람은 살짝 서늘했다. 그때 조경자가 다가왔다. 저건 복수초야. 겨울을 지나야 피는 꽃. 이름이 복수요? 그래, 복수. 근데 그 복수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야. 은결은 그 꽃을 다시 바라봤다. 다시 돌아온다는 이름, 한겨울을 견디고 나서야 볼 수 있는 빛. 그 말은 은결의 어딘가에 닿았다. 그날 밤 은결은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노트를 열었다. 복수초, 다시 피는 꽃. 그 문장을 조용히 적었다. 적는 손끝에 작은 온기가 있었다. 처음이었다. 무언가를 스스로 적으며 스스로 위로받는 느낌. 밤은 조용했다. 복도의 발소리도 방 안의 공기도 모두 잔잔했다. 이불 속에서 은결은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오늘은 괜찮았어. 봄비가 내렸다. 창틀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은결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넘기고 있었다. 검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조경자가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다. 숙제 중이야? 네, 사회 과목 정리하고 있어요. 너 글씨가 정갈하네. 보기 좋다. 처음이었다. 조경자가 글씨를 좋다고 말한 건 은결은 말없이 펜을 멈췄다. 가슴 한편이 작게 떨렸다. 기쁘다기보단 조심스러운 설렘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조경자는 이어서 말했다. 보육원 있을 땐 공부 잘했니? 중간 정도였어요. 그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도 손이 익숙해. 필기체가 참 고등학생 같다. 그 말은 칭찬인지 검토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은결은 조심스레 펜을 내려놓았다. 조경자는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 가방 내 거야? 네. 입양되기 전에 들고 있던 거예요. 조경자는 손끝으로 가방을 쓸었다. 그리고 갑자기 지퍼를 열었다. 은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가방 속에는 그 사진이 있었다. 가장 밑 겹겹의 공책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사진. 조경자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게 너한테 전부였겠네. 그냥 잊지 않으려고요. 그 얼굴들 아직 꿈에 나와? 은결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조경자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두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야기처럼 흘리는 말투로 말했다. 그 사람들, 이제 너한텐 사진이야. 지금 가족은 우리야. 앞으론 그 사진 안 꺼내도 괜찮아. 그 말은 귓가에서 작게 울렸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 같았지만 그 말의 그림자는 꺼내지 마였다. 그 밤 은결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불을 덮은 뒤에도 가방에 손을 얹은 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학교에선 독서 발표가 있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다. 나는요, 책 속 주인공이 가족을 찾아가요. 기억도 나지 않는 가족을요. 은결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뭇가지 끝에 물방울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떨어질 듯 말 듯 붙잡힌 채 그 모습이 왠지 자신 같았다. 장롱 안에는 묵은 공기가 가득했다. 은결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건 이삿날부터 방 구석에 놓여있던 아무도 열지 않은 상자였다. 상자 위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가느다란 거미줄 하나가 모서리에서 흔들렸다. 뚜껑을 열자 묘하게 익숙한 향이 났다. 이름 모를 양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사진. 몇 장의 낡은 사진이 노란 봉투에 들어있었다.
은결은 손끝으로 사진을 뽑아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 담겨 있었다. 옆에는 두 남녀가 웃고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얼굴들이었다. 그 얼굴들 중 하나는 어디선가 본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철구가 들어왔다. 그거 어디서 났니? 장롱 안에 있었어요. 버리려다가. 저게 아직 있었구나. 은결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연도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2009년 3월 여수 바다 앞에서. 그 글씨는 조경자의 필체와 비슷했다. 저분들은 누구예요? 은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민철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는 조경자의 남동생이야. 그럼 이분은 그 아이 엄마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말고. 은결은 말을 잃었다. 입을 다물고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조경자가 말하던 과거, 사진 속 얼굴들. 무언가가 조용히 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은결은 다시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가방 속 사진과 상자에서 나온 사진. 둘 사이엔 미묘한 단절이 있었다. 그리고 조경자가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은결은 서둘러 사진을 덮었다. 문틈 아래로 가느다란 빛이 흘렀다. 은결은 그 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밤 꿈을 꿨다. 아주 어릴 적 모래사장을 걷던 장면. 누군가 손을 잡아주던 감촉. 그 손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따뜻했던 순간이었다. 은결은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펜 끝으로 조용히 따라 그렸다. 하나의 사진에는 분명히 자신이 있었다. 아직 어렸고 웃고 있었지만 배경은 생경한 바닷가였다. 다른 사진은 항상 가방 속 맨 아래에 있던 것. 엄마와 아빠. 그건 진우와 자신, 가족이라 불리던 풍경의 전부였다. 둘 사이엔 어딘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감이 있었다. 문득 민철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분 말고. 그 말은 새로운 이름을 암시했다. 그날 밤 은결은 일부러 복도를 오갔다. 식탁에 남은 접시를 치우고 세탁기 옆에 쌓인 수건을 정리했다. 조경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민철구는 거실 조명을 끄고 있었다. 은결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손에 사진을 들고, 어머니, 이거 여수 바다 앞에서 찍으신 거 맞죠? 조경자는 신문을 접었다. 그 손끝이 잠시 멈췄다. 어디서 찾았니? 장롱 안에서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거야. 그냥 버려라. 은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 말이 나왔다. 저기 있는 분, 혹시 이정화 씨 아니세요? 공기가 식었다. 조경자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정화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아무도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엄마랑 닮았거든요. 조경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은 거실을 가득 채웠고 민철구가 숨을 삼켰다. 그러다 조경자가 말했다. 그래, 이정화는 아는 언니야. 내 친엄마지.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경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정화는 혼자였다. 바다 앞에서 살았고 아무에게도 내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민철구는 조심스레 중간에 끼어들었다. 우리가 널 데려오기로 한 건 그날 그 사진을 보고 나서였어. 화단에서 너희 엄마가 손 흔들던 장면, 그게 아직 눈에 아른거렸거든. 은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엄마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작게 서 있는 아이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조경자의 눈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 내가 잘 자라는 게 그게 전부라고 믿었다. 그 말은 온기를 담았지만 끝은 차가웠다. 은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은결은 복수초를 다시 보러 나갔다. 빛도 없이 피어있던 작고 단단한 꽃.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바람을 맞았다. 그리운 이름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건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방 안가득 퍼졌다. 은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감추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마음이었다. 그날 학교 수업 중 선생님은 가족에 대한 글을 써오라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과의 순간. 은결은 연필을 들고 망설였다. 한참을 머무시다 처음으로 글의 이름을 적었다. 이정화, 내 엄마. 글씨는 작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수업이 끝난 뒤 은결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조경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결은 조용히 다가가 책가방을 벗고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물을 따르던 조경자에게 작게 입을 열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경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은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 엄마 이름 썼어요. 이정화 그 이름이요. 그 순간 조경자의 손이 살짝 멈췄다. 그래, 그 이름은 내가 잊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이름 안 잊을 거예요. 그 대신 어머니도 안 지울게요. 조경자는 처음으로 은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 잠깐 스쳐간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말 하기까지 오래 걸렸겠네. 조금 무서웠어요. 괜찮다. 이젠 너도 너 자신을 알고 싶을 나이니까.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깊었다. 그날 밤 은결은 복수초 옆에 조그만 막대를 꽂았다. 그 위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였다. 이정화, 그리고 나. 다음 날 아침 조경자는 그 종이를 봤지만 말없이 물을 뿌렸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은결은 그 모습 뒤에서 가만히 웃었다. 받아들이는 일은 무언가를 새로 갖는 게 아니라 놓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오후 부엌에 볶음 향이 퍼졌다. 은결은 조심스럽게 도마 앞에 섰다. 조경자가 반쯤 썰어둔 당근 옆에 고구마를 놓고 칼을 들었다. 손잡이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립감은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쯤 되면 반은 우리 식구다. 반이면 언제 다 돼요? 언제인진 몰라도 그날은 오겠지. 그 말은 확정도 거절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문장을 나눴다는 사실이 은결에겐 충분했다. 볶음은 다소 싱거웠고 밥은 살짝 질었지만 셋이 앉은 밥상은 이 집에 어울리는 형태였다. 그날 민철군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현관 앞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자리에 셋이 나란히 섰다. 찰칵 셔터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어느새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 사진은 며칠 후 냉장고 옆 자석에 붙었다.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2025년 3월 우리 집 앞에서. 은결은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얹었다. 다정한 흔적처럼 그 종이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밤이 오고 은결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웃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중이다. 이름은 아직 어색하지만 마음은 익숙해지고 있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다. 은결은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 액자에 꽂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명패를 올렸다. 하은결. 이 집의 봄. 그 문장은 누가 적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적고 스스로 놓은 자리였다. 밤은 깊어졌고 복도 끝 조명이 꺼졌다. 이젠 그 빛의 꺼짐이 두렵지 않았다. 은결은 이불 속에서 입술을 열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조용한 해방이 스며들고 있었다. 봄비가 멎은 다음 날 마당은 축축했다. 화단 옆 복수초는 이제 노란빛이 조금 더 짙어졌다. 은결은 물조리개를 들고 그 앞에 섰다.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그때 조경자가 뒤에서 말했다. 저 복수초 원래 우리 집에 없던 거야. 네? 작년에 누가 슬쩍 심고 갔더라고. 처음엔 잡초인 줄 알았는데 올해 저렇게 피더라. 은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수초를 다시 봤다. 작년 자신이 이 집에 오기 전 누군가 조용히 무언가를 심고 간 자리. 그건 꼭 지금 자신의 모습 같았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사라지지 않게. 식탁에선 조심스러운 변화가 시작됐다. 조경자는 식사 중 은결의 국을 먼저 떠줬고 민철군은 반찬 하나를 슬며시 더 얹었다. 그런 일이 익숙해지기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거부감은 더 이상 없었다. 학교에선 발표 시간이 있었다. 은결은 앞으로 나갔다. 나에게 가족이란 같은 집에서 서로의 방을 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장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여러 날, 여러 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냄새를 공유하며 쌓인 정서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철군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조경자는 그 옆에서 별말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은결은 그들 사이에 앉아 자신의 자리 하나를 확인하듯 바라보았다. 여기 빈칸 하나 있지? 은결이 들어올 자리. 네, 채울게요. 천천히. 그 사진 찡그리지 말고 찍어라. 그 웃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밤이 오고 은결은 다시 일기를 썼다. 나는 여전히 두 개의 이름을 안고 있다. 하은결 그리고 이정화의 아이. 이젠 둘 다 괜찮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펜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복도 끝에서 조용히 불이 꺼졌다. 그 조명 아래 복수초가 흔들렸다. 그건 틈에서 피어나는 것.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방식이었다. 봄이 무르익었다. 마당의 화단은 이제 풀빛보다 꽃잎이 더 많아졌다. 은결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손끝으로 눌렀다. 식물처럼 자신도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담임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요즘 은결이 그래 감정이 많아요. 누군가를 계속 떠올리는 듯해서요. 조경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물컵을 들고 있었지만 물은 붓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도중 민철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결아, 혹시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책상 위에 있어요. 이름이 두 개면 혼란스러워져. 넌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해. 말은 짧았지만 벽처럼 무거웠다.
은결은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다. 그동안 조심스레 쌓아온 신뢰가 잠시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정체가 다시 부정당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은결은 책상 위 액자를 꺼냈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 왔어요.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리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가정 방문 수첩이 나왔다. 은결은 빈칸에 보호자 성함란을 오래 응시했다. 조경자. 그 이름을 쓰는데 잠시 망설임이 있었다. 종이에 펜촉이 닿기 전 뒤에서 선생님이 다가왔다. 괜찮아. 내가 천천히 쓰고 싶은 이름을 써도 돼. 그 말에 은결은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었다. 하은결 조경자 가정. 그 문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표현이었다. 수첩을 덮고 은결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햇살은 그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학교 발표 날 은결은 운동장 끝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었다. 옆 친구가 물었다. 너네 집은 식구가 몇 명이야? 은결은 망설였다. 말끝이 오래 머물렀다. 셋이요. 오, 딱 좋네. 싸우지도 않겠다. 그 말에 은결은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작은 파동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 국이 놓여 있었다. 뚜껑이 덜 닫힌 채 김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조경자는 식탁에 앉아 국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선생님이 너 발표 잘했다고 하더라. 조경자작게 오늘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 그 말은 칭찬도 감탄도 아니었지만 조경자의 어법으로는 거의 축하에 가까운 표현이었다. 은결은 수저를 들었다. 국은 익숙한 된장국이었지만 어딘가 더 진한 맛이 났다. 이거 오늘은 좀 맛있어요. 고추장 조금 넣었어.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작은 배려의 고백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조경자는 말없이 상을 치웠다. 은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불쑥 말했다. 저 다음 주 학교에서 가정 행사 있어요. 보호자 오셔야 하는데. 조경자는 움직임을 멈췄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나 낯선 데 가는 거 잘 못해. 괜찮아요. 오시지 않아도 그래도 저 혼자 안 간다는 느낌이면 돼요. 그 말에 조경자의 눈이 작게 흔들렸다. 다음 날 은결의 책가방에 작은 종이가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짧았다. 다음 주 행사. 시간 알려줘. 그 종이는 말보다 따뜻했다. 은결은 종이를 곱게 접어 필통 안에 넣었다. 며칠 뒤 행사 당일 강당 입구에 조경자가 서 있었다. 옷은 단정했고 표정은 평소보다 단단했다. 은결은 천천히 걸어가 그 옆에 섰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가족이라며.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온도가 있었다. 처음으로 둘이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학교 행사 후 은결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경자 옆을 걸었다. 햇살이 강당 유리벽을 비추고 그 아래로 작은 그림자 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조경자는 말이 없었고 은결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뒤 민철구가 마당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은결은 가방을 내려놓고 복수초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저 복수초도 곧 지겠다.
그럼 여름이 오는 거야. 조금은 아쉽네요. 민철군은 조용히 웃고 손에 쥔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게 폈다. 그날 밤 은결은 방에서 편지를 썼다. 어머니께 이름을 2개 안고 있는 일이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하나는 저를 기억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저를 현재에 붙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둘 다 소중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름보다 표정과 목소리로 가족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편지는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문장으로 붙잡아두고 싶었던 감정이었다. 다음 날 조경자는 장을 보고 돌아왔다. 가방 안에는 익숙한 반찬 재료들 사이로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있었다. 복수초는 지니까 이건 너한테 맡긴다. 무슨 꽃이에요? 이름은 나도 몰라. 꽃집 아줌마가 이 계절에 잘 자란다고 해서.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엔 다음 계절에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 있었다. 은결은 그 화분을 받아 복수초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날 밤 은결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우리 집에 온 봄은 꽃보다 사람이 먼저 피는 계절이었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환해졌다. 언젠가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지금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봄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교문을 나섰고 은결은 혼자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마지막 과제로 낸 에세이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내가 사는 집에 대하여. 종이는 가볍지만 그 안의 문장은 무거웠다. 그 무게는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 꺼내어 쓴 과거였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신문이 젖어 있었다. 은결은 그것을 들어 조심스럽게 털고 안으로 들였다. 조경자는 마루에서 방충망을 닫고 있었고 민철군은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별다른 인사 없이 은결의 손끝을 슬쩍 바라보았다. 신문을 내려놓으며 은결은 물었다. 여수,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조경자는 움직임을 멈췄다. 민철구도 작은 박스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한번 그 사람 장례식에 있었을 때 전 아직 한 번도요. 가봐도 돼. 이젠 내가 가는 거 맞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짧았지만 은결에게는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며칠 뒤 은결은 혼자 여수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모든 계절이 섞여 있는 듯 보였다. 도착한 바닷가. 그곳엔 사진 속과 똑같은 풍경이 있었다. 은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주머니에서 가방 속에 있던 2장의 사진을 꺼냈다. 하나는 엄마와 아빠가 웃고 있는 모습. 다른 하나는 복수초 옆에서 찍힌 자신과 조경자, 민철구가 나란히 선 사진. 은결은 2 사진을 나란히 놓고 작은 손글씨로 썼다. 둘 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접어 가슴 깊숙이 넣었다. 그날 저녁 은결은 여수 바닷가의 작은 찻집에 들렀다. 주인은 은은한 음악을 틀고 있었고 은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쓴 문장은 이랬다. 나는 내 과거를 잊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니까. 창밖 바람이 살랑 불었다. 노트의 페이지가 한 장 조용히 넘어갔다. 그건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잊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여수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은결은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눈을 떴다. 창밖으론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쓰다듬고 있었다.
은결은 책상 위 여수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식탁엔 조경자가 삶은 달걀을 놓고 있었다. 별다른 말 없이 간장 작은 그릇도 옆에 놓여 있었다. 다녀왔어. 별일은 없었고. 네, 별일은 없었어요. 그 대화는 사실 서로의 안부였다. 지나치듯 오가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서로의 무사를 확인하는 감정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조경자는 장을 보러 나갔고 민철군은 옷장에서 오래된 책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쳐두었다. 은결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과제는 이달의 기억이라는 제목이었다. 은결은 펜을 들고 조용히 첫 줄을 적었다. 기억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문장은 그가 이제 무언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증표 같았다. 민철군은 은결의 글씨를 슬쩍 보다 자신의 책을 덮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갈래? 산에 진달래 핀다더라. 좋아요. 같이 가요. 그날 밤 조경자는 달력을 넘기며 조용히 말하듯 말했다. 진달래 말고 복수초 다시 심을까? 은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시작을 다시 집자는 의미였고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약속이었다. 네, 복수초 이번엔 제가 심을게요. 밤이 깊어지고 방 안 조명이 꺼졌다. 책상 위 노트는 덮였고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창밖에서 작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아무 일 없는 하루.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봄의 끝자락, 학교에서는 졸업앨범 사진을 찍었다. 교정 한쪽, 은결은 친구들과 웃으며 줄을 섰다. 사진기 렌즈는 작았지만 그 앞에 선 아이들의 표정은 각자의 계절을 담고 있었다. 은결은 복수초 화분 사진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웃으며 물었다. 얘는 뭐야? 너의 반려식물이야? 은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랑 말 섞어준 친구. 말장난 같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그날 오후 은결은 앨범 신청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테이블에 민철구가 앉아 있었고 조경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다. 사진은 잘 찍었냐? 네. 좀 웃는 척은 했어요. 말끝이 가볍게 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정서의 밀도가 담겨 있었다. 은결은 가방에서 다 쓴 일기장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가장자리는 조금 접혀 있었다. 그걸 부엌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다. 이건 남겨둘게요. 혹시 나중에 누가 이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조경자는 말없이 서랍 문을 닫았다. 민철군은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은결은 새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이름을 쓰기 전에 작은 문장을 적었다. 이어진다는 것. 그건 멀어진 것과도 결국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야 이름을 적었다. 하은결. 그리고 그 아래 덧붙이듯 작게 썼다. 이정화의 아이, 조경자의 딸. 창밖에 봄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는 올해의 마지막 봄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은결의 안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계절을 기다릴 수 있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이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거실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다. 은결은 방학을 맞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당을 쓸며 시간을 보냈다. 조경자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은결의 방 앞에서 멈춰 서는 일이 잦아졌다. 노크는 없었지만 문틈 아래로 귤 두어 개가 굴러 들어오거나 조용히 놓인 수건 한 장이 은결의 하루를 채웠다. 말이 줄어도 마음은 오히려 많아졌나 봐요. 그 말은 종이 위에도 누구의 귓가에도 닿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하루는 조경자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은결은 그 옆에 앉아 가만히 페이지를 넘겼다. 흑백의 사진들, 지금의 조경자보다 젊은 얼굴, 모르고 있던 시간들. 은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때 어머니 몇 살이셨어요? 조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한 장 위를 손끝으로 오래 짚었다. 그 손끝에서 이해라는 단어가 말없이 흘렀다. 그날 밤 은결은 다시 노트를 폈다. 우리는 말이 줄어도 되는 사이가 되었다. 그게 가장 편안한 가족의 모양일지도 모른다. 노트를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문득 방 안에 부는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온도는 말보다 더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식이었다. 여름 방학의 끝, 은결은 마당 끝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공책이 들려 있었고 펜은 몇 줄을 적다 멈춘 채 햇살 아래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때 조경자가 다가와 물었다. 뭐 쓰고 있니? 계획이요. 앞으로이. 그 말에 조경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엔 허락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은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공책을 내밀었다.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앞으로 내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 그 아래 하나 둘 작은 글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매일 하루에 한 줄은 일기 쓰기, 복수초 물 주기, 책 한 권 끝내기, 이름 부를 때 눈 마주치기, 잊지 말고 돌아보기. 조경자는 그 글을 읽고 작게,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적은 거라면 다 의미 있을 거야. 조경자 낮은 목소리로 내가 적은 거라면 그 말은 격려이자 은결의 혼자됨을 지지하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은결은 읍내 도서관에 다녀왔다. 회원증을 만들고 책을 빌렸으며 혼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돌아오는 길 작은 문구점에 들러 새 연필을 샀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은결만의 작은 독립이었다. 그날 밤 은결은 벽에 작은 포스터 하나를 붙였다. 내 방, 내 리듬.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다짐이었다. 조경자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었다. 다만 복도를 지나며 문고리를 한번 가볍게 눌렀다. 은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집을 짓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충분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열기 시작한 방식이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은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작은 학원에 등록해 수업도 듣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얼굴들과 작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루는 학원 친구가 물었다. 넌 어디 살아? 누구랑? 은결은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랑 아저씨랑 셋이서요.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친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그 문장을 받아들였다. 그건 은결에게 작은 해방이었다. 그날 저녁 은결은 집에 돌아와 조경자에게 말했다.
오늘 제 이야기했어요. 이 집 이야기요. 조경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고무장갑을 벗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래, 잘했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은결에겐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허용이었다. 며칠 뒤 은결은 민철구와 함께 장 보러 나섰다. 장은 오래 걸렸고 돌아오는 길에 민철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둘은 마트 벤치에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처음 만났을 땐 내가 나한테 눈도 안 마주쳤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 말에 민철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은 처음 집에 왔을 때와 똑같은 하늘이었다. 그러나 은결의 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결은 문득 자전거를 타고 싶어졌다. 작은 바람처럼 조금 더 멀리 나가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조경자는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은결은 물었다. 저 자전거 타도 돼요? 응. 다녀와. 어디든 괜찮아. 그 말에 은결은 작은 웃음을 머금고 뒷마당에 낡은 자전거를 끌었다. 핸들은 삐걱거렸지만 바퀴는 여전히 돌 수 있었다. 자전거에 올라 골목을 지나고 동네 바깥 도로에 도달했을 때 은결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문 바깥의 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골목으로 조금 더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온 다음 날 은결은 피곤했는지 늦게까지 잠을 잤다. 창밖에서 빛이 부드럽게 깃들었고 조경자의 발소리가 조용히 방 근처를 스쳐 지나갔다. 느리게 하루가 열렸다. 늦은 아침 식탁엔 국 대신 토스트와 달걀이 놓여 있었다. 은결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우리 집 처음 올 땐 어땠어요? 조경자는 씻기 닦던 손을 멈췄다. 작은 아이가 자꾸 어른 눈치를 보더라. 그게 마음에 걸렸지. 저도 제가 어떤 표정인지 몰랐어요. 그땐 아무것도 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조경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조경자는 싱크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건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하루씩 적은 메모야. 몰래? 은결은 그 수첩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엔 단 한 줄. 아침에 아이가 내 눈을 피했다. 그러나 숟가락은 들었다. 그 문장은 사건이 아닌 감정이었다. 관찰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은결은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첩은 조용한 문장들로 가득했다. 오늘은 자전거 소리에 웃었다. 작은 식물에 물을 주며 이름을 붙였다. 책상 위 노란 쪽지. 감사합니다. 네 글자. 은결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말없이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께에 안았다. 그건 단지 메모장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조용히 자란 시간의 증거였고 누군가의 마음이 기록한 하루의 무게였다. 저 이거 갖고 있어도 돼요? 응, 그게 이제 내 이야기니까. 은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다. 수첩을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고 그 위에 자신의 일기장을 포개어 놓았다.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놓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은결은 일기장에 다시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조용히 껴안는 일을 배웠다. 그리고 그걸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을이 오기 전 은결은 새 가방을 샀다. 학기 시작에 맞춰
조경자가 고른 검정색 백팩. 민철군은 가방 안에 작은 편지 하나를 넣어주었다. 편지엔 단 한 줄. 힘들 땐 돌아와도 괜찮다. 그 말은 어디서든 자신의 자리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이었다. 계약 첫날, 은결은 그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출발하기 전 조경자는 문 앞에서 작게 말했다. 어디에 있어도 그게 내 집이 되길 바란다. 그 말은 마음의 벽돌 같은 문장이었다. 묵직하지만 서늘하지 않은. 학교까지 걷는 길, 은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골목마다 익숙한 담장이 있었고 지난 봄 자전거를 타고 돌았던 거리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은결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뒤 친구와 나란히 앉은 은결은 노트에 첫 장을 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 이 문장을 적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제 그 문장 앞에 작은 주어가 생겼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날 수업 중 선생님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강아지 이야기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은결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는 한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빠가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제가 있어요. 교실은 잠시 조용했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설명이네요. 그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겠죠. 그 말에 은결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가지지 못했던 표정의 반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결은 마트에 들러 복수초 씨앗을 샀다. 이젠 꽃이 피는 순서를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은결은 작은 삽을 들어 복수초가 있던 자리 옆에 씨앗을 심었다. 그곳엔 이미 봄이 한 번 지나갔던 자리였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봄이 있다는 걸 은결은 알고 있었다. 삽을 내려놓고 손바닥에 흙을 털며 말했다. 나는 계절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만의 독백이 아닌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문장이 되었다.